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지금 장이 21년도처럼 예전 같지가 않죠. ETF 승인 이후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에 따라서 흔들고 상승하고를 반복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거시 경제 체크를 하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업률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호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표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빠졌냐? 바로 이 월가에서 금리 인하를 11월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11월에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런 말도 있고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소리도 있고 되게 제각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의 하락은 12일, 13일에 있을 이 FOMC의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는 자, 지난달 5월 1일에 우리가 FOMC 금리 결정이 있었죠. 자, 이때 6개월 미만의 비트코인 보유자 평균 단가입니다. 이때가 약 58.5K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던 거죠. 자, 58.5K. 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지니까 반등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5월 1일에 56K가 왔지만 55K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반등이 잘 나와줬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선반영이 나왔고 여기서 ABC로 이렇게 빠진다면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점 구간이 될 것이다. 그 구간은 68K 정도가 되겠네요. 자, 왜 68K냐? 똑같이 현재 6개월 미만 비트코인 보유자의 평균 단가는 67K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깨진다면 이 구간이 68에서 67K 사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주요한 구간들, 이런 지지선이 깨지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락이 왔던 이 구간들, 이 구간이 깨지면서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위로 뚫어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관점이었던 큰 삼각 수렴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70K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거로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눌린다면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이어봤을 때 이 0.5 구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64K까지는 한 번 더 열려있다. 자, 그래서 최종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ABC로 빠지고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70K까지는 한번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여기서 조정의 기간을 좀 거치고 이 64에서 65 부분까지는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 중에 두 번째 관점이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삼각수렴을 그리고 상승한다. 그 기점이 한 7월 달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오늘 밤 12시에 아마 또 좀 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가 오늘 밤 12시에 있습니다. 자정에 있고 이 금리 인하가 둔화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12일에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70K까지 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68에서 67 이 사이 오면은 한번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게 70K까지는 상승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조정은 65에서 64K까지는 한 번 더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정말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 생각이 들고, 단기 관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텔레그램에다가 또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관점 공유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할 얘기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인데, 이번 하락은 이 바이든의 대선을 위한 이 조작된 발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용자 수는 27만 명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은 오히려 0.1%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억지로 이 투잡, 쓰리잡 이런 파트타임까지 수치로 끼워 넣어서 발표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실업률을 더 포커싱 해야 된다. 이 견고한 고용지수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낮추지만 결국 금리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자꾸 이 하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일까지는 아주 숨죽일 거고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나왔지 반등 나와도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어쨌든 매수 타점이 나올 것이고, 자, 지금 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제반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저는 빠르면 7월 사이에서 9월 안으로는 한 차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은 너무 늦어요, 대선 때문에. 그래서 연내 한 번 정도는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형 투자 기관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금리 인하의 명분이 사라졌다,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들 많죠. 자, 이렇게 하락으로 끌어내리고 패닉셀을 하게 하고 이 투자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금리 인하 없다, 그냥 기사 때려버리면은 개미들 다 패닉셀 해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올해 초만 해도 투자 기관들의 금리 예측은 시시각각 변해왔습니다. 연초나 지금이나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상방이었잖아요. 계속 상방이었습니다. 눌렸을 땐 눌렸지만 결국에는 신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이 72K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 기관들의 이 금리 예측 다 말들이 다르거든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개미처럼 우리 그렇게 매매하지 말자고요. 이런 하락에 속지 말고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니 이거 조금 급락했다고 쫄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알트들이 좀 박살이 나긴 났습니다. 하지만 다 탈출시켜 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5월 달에 제가 하락이 마무리가 된다 그랬었죠. 정말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6월 달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72K를 찍었습니다. 상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7월, 8월, 9월까지는 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금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 있습니까? 오히려 눌리면은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매수 타점이니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7, 8, 9월에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연준은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경기든 물가든 뭐 이만저만해서 이 골디락스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돌입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 골디락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되던 간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근데 자, 또 금리 인하를 만약에 9월에 한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상승했다가 한 차례 또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자, 6월달 상승했고 7월달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뭐 8월달까지 갔다가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또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는 기회라고요. 이때는 무조건 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연말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오히려 매수 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이 70K 밑으로는 나중에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50K 밑으로 한번 온다, 60K 밑으로 한번 온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은 지금의 이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빠지고 해도 금리 인하든 뭐든 호재가 하나 터트리잖아요. 이 100K 가는 거 순식간에 갑니다.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7일도. 이때 어땠습니까? 이때랑 금방금방 올라갔죠. 이 25,000에서 35,000까지 한 2주 만에 갔거든요. 근데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5% 이상씩 빠지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민할 시간에 잡아야 되고 고민할 때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흔들리고 상승하고를 계속해서 반복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거시 경제를 같이 함께 봐야 됩니다. 큰 흐름을 보면서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해야 되고,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선물 거래나 단타 칠 때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스윙이나 장기로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의 이 하락은요, 하락한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지금 저항선에서 이렇게 걸려서 저항받고 있는데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해서 다시 70K를 찍어주고 한 번 더 눌리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ABC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게 뭐 64 정도 되겠고 이때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선반영입니다. 12일, 13일에는 무조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직전 저점 이곳이 깨진다거나 이 근처 갔을 때는 무조건 잡아보시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즉각 텔레그램에다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알트코인들도 자리 난 것들은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0X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